아, 이번에 3D 시뮬레이션을 강의하게 된 교수입니다.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이라는 게 컴퓨터를 활용해서 기존의 그 수식상으로 했던 원리적으로 이제 수식상 여러분들이 수식을 많이 배웠는데 수식했던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복잡한 구조 때문에 실제로 수식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나오는 기술들은 이제 복잡성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손으로 수식으로 푸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3D 시뮬레이션 이 과목에서 배우는 그래서 이제 손으로 못 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풀게 되는데 컴퓨터로 푸는 방법은 자기가 직접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어, 우리 학과에서는 실제로 프로그래밍 자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우리는 소재하고 공정 쪽이 메인이죠. 소재하고 공정 또는 뭐 장비들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짜서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조금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그 분야로 진출하시면 되겠지만 이 경우는 이제 실험이 병행된 실제 실험을 병행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짜는 거는 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기초직도 많아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그냥 상용 소프트웨어를 쓰는 걸로 전제로 하겠습니다. 상용 소프트웨어는 NC 걸 쓸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인스톨하는 법들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컴퓨터가 꼭 필요하고요. 컴퓨터가 집에 없으신 분들은 학과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셔서 꼭 컴퓨터가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컴퓨터가 없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그림인데요. 요 그림들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제 어, 요 좌측 상단에는 요 그림이죠. 잠시만요. 이거를 마우스를 바꿔서 요 그림은 요 밑에 회색빛을 보이는 게 이제 실리콘입니다. 실리콘이고 여기에 좀 더 진하게 보이는 요 위에 보이는 게 얇은 막으로 된 알루미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실리콘 위에 알루미늄 방막 패턴을 해놓은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가하면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전류가 균질하게 분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류가 균질하게.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V는 IR, 몸의 법칙이 좀 변형돼서 전류 밀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공정 시간에 보면 드리프트 전류 밀도나 그다음 확산 전류 밀도, 디퓨전 커런트 덴시티나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류 밀도에 대한 분포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전기가 흐르니까요. 이 전기가 흐르는 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 이제 온도 분포가 생깁니다. 여기 온도 분포가 되게 멋있게 여기는 되게 빨간 데는 높고 파란 데는 낮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차이가 1000분의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갛고 파란 데가 온도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다 온도 차이가 일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그렸느냐? 컴퓨터가 그렇게 그려요. 여기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부터 0.7이니까 이거는 몇 배냐면은 10의 11승배. 10의 11승배면 1억 1000억 배쯤 되는 거죠. 1000억 배쯤 되는 것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이고요. 이거는 이 차이가 1000분의 1이니까 75 나누기 1000분의 1이니까 만분의 1이라고 만분의 1
뭐 한 5만 분의 1? 아니다. 뭐 하여튼 간에 1000분의 1 나누기 75 7만 5천 분의 1 그렇죠? 7만 5천 분의 1 대략 한 10만 분의 1도 파란색부터 10만 분의 1도 차이 10만 분의 1도 차이 아니 죄송합니다. 1000분의 1도 차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절대값에서 10만 분의 1만큼 75.46도에서 뭐 한 7만 5천 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도 파란색부터 빨간색이에요. 색깔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보기는 좋은데 색깔에 속으시면 안 되고 옆에 있는 우리 숫자를 봤더니 이건 똑같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22도부터 출발했거든요. 22도부터 출발했는데 전류가 가니까 75도가 됐다.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다 통으로 75도 됐다고 보면 최소값이 75.46도고 최대값이 75.461도인데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맞출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어쨌든 75도까지 올라왔다. 왜? 전기가 올라가니까 줄 히팅이 생겨가지고 올라간 거고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 75도라고 그랬죠. 22도에서 15도 올라가니까 실리콘은 온도에 따라 잘 안 늘어납니다. 열팽창 계수가 작은 거죠. 알루미늄은 실리콘에 비해서 열팽창 계수가 큽니다. 그렇죠? 열팽창 계수 커요. 그러니까 상온에 있을 때보다 알루미늄은 많이 늘어나고 싶은데 실리콘은 조금만 늘어나고 싶어 하고요. 근데 여기 두 계면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계면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늘어나고 싶은데 얘는 늘어나기 싫은데 얘가 등치가 더 크니까 얘가 못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싶은 걸 꽉 잡아준 거죠. 실리콘이. 그래서 알루미늄에는 압축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 방향일 텐데요. 노멀스는 수직 응력이라고 X축. 여기 있네. X축. 이게 아마 X축 방향일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압축력인데 이쪽은 좀 노르스름한 데는 인자응력이에요. 얘네는 어쨌든 간에 얘는 늘어나고 싶은데 이 인자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얘에서 하는 영향보다 뒤쪽을 꽉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이가 디바이스가 밑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붙어 있는 부분 생략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 해야 되니까. 근데 기계적 성질이라는 거는 누군가 잡아당기면 얘네들이 이쪽에서 안 잡아주고 있으면 움직입니다. 그럼 응력이 하나도 안 걸리죠. 스트레스가 하나도 안 걸려요. 스트레인, 변형률도 하나도 안 생겨요. 이쪽에 꽉 잡고 있어야 얘가 당겨야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 뒷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붙잡혀 있다. 실리콘을 잡을 수 있는 애는 별로 없긴 한데 그냥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못 움직인다. 얘가 늘어나고 싶다. 뭐 그러면서 좀 뭐 인자응력 또 얘는 더 늘어나고 싶으니까 그래서 응력이 발생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압축응력부터 인자응력까지. 수축 방향. 그래서 전기를 하나 흘렸더니 온도가 변하더니 응력이 생기더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전기가 익숙한 것 같아도 처음부터 다시 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음의 법칙만 해도 오음의 법칙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V는 IR이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그건 이제 잘 안 씁니다. 그거는 이제 집에서 쓰고 집에서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쓰는 거고 V는 IR인데 여기도 보니까 전류 밀도를 쓰지 전류를 안 씁니다. 여기는 응력인데 그다음에 전압을 안 쓰고 전기장애 생기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소자에다가 전기 하나 흘렸더니 전류 분포가 그냥 금속선 안에 불균질하게 분포를 하고 온도도 올라가고 응력도 생기죠. 그래서 이런 전체 과정을 요거 하나만 해도 손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전체적인 여기서 뭐 하시는지 궁금할까봐 좀 설명을 드립니다. 기계적인 것들이 사실 좀 덜 어렵습니다. 직관적이고. 그러면 전자부품이나 반도체 하는데 웬
기계적인 능력을 합니까? 기계적인 능력이 쓰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부품들이 파괴가 일어나거나, 그렇죠. 이렇게 위에다가 씌웠던 얘가 이제 깨진 거죠. 근데 응력 분포가 vertical stress along X축을 따라 이건 수직 응력이고요. horizontal stress along Y-axis, Y축을 따라 발생하는 그 두 개의 힘에 의해서 깨진, 이런 것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수식도 많이 하시고, 특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잘 안 보이는데 인터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터레이어가 잘 깨집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shear stress XY 표면에서의 이거는 이제 전달 응력이에요. 우리가 아는 수직 응력과 전달 응력들을 연구하는 논문에서 그냥 사진,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왜 전자부품 반도체를 하는데, 전자부품을 하는데 스트레스 트레인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요. 스트레스 트레인을 이런 단위로 직접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확률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좀 큰 스케일, 직관적으로 너무 쉽게 보일 수 있는 거. 그럼 왜 그걸 하느냐? 전자부품을 만드는 장비들은 기계 장비입니다. 기계 장비는 이렇게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장비에서 응력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스케일 다운돼서 전자부품 더 작은 소자 내의 이런 층들에서 응력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학부생이고 이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재료과학 수준에서부터 출발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가지고 실제 리얼 시스템에서 어떤 응력하고 변형률이 생기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요 책이 좋다는 뜻은 아니에요. 요 책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전자부품에서 아주 작은 스케일에서 응력하고 변형률이 진짜로 쓰이느냐? 쓰입니다.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판이 있는데 에피텍시알, 밑에 있는 결정 구조와 위에 있는 결정 구조를 똑같이 만드는 에피텍시 구조 같은 경우는 결정 라티스 컨스턴트, 격자 상수를 맞추다 보면 격자 상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응력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중간에 전위, 디스로케이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또 이 작은 소자들에서는 이런 층들이, 이게 작은 소자 안에서만이 아니라 전자부품에는 다 층하고 층 사이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소자에서도 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층들이 있고요. 이거 나오면은 이제 패키징 할 때도 이렇게 멀티 레이어, 그다음에 이 위에 또 알루미늄하고 다이렉트 레이어, 그러니까 유전체를 여기 쌓거든요. 깨지는 부분은 다 층하고 층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이렉트릭 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산화물이나 질화물 계열을, 그러니까 금속하고 실리콘 산화물이죠. 실리콘하고 산소하고 반응하거나 실리콘하고 질소하고 반응하거나 실리콘 억시나이트라는 산소하고 질소하고 같이 해서 반응하거나, 그런 것들은 잘 변형이 안 일어나는데 그 밑에 쓰이는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 변형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응력들의 변화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런 그 전기하고 응력하고 변형률들이 요 안에 교과목에서, 그래서 미케닉스하고 일렉트로스타틱스, 역학하고 그다음에 정전기학, 우리가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잠깐 하나 왜냐면 RC 딜레이가 되게 중요해서 회로 가지고 하는 거 딱 아주 심플한 거 하나 하는 정도 하고요. 나머지는 미케닉스하고 일렉트로스타틱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되게 고가의 소프트웨어들이 있었는데 소프트웨어들이 다 요즘에 학생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이 돼서 여러분들이 접해보시면서 실제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기 전에 우리가 한번 스트레스하고, 그렇죠? 스트레인,
이런 것도 다행이에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트레인 커브 다 재료과학 시간에 한 거죠. 그렇죠? 재료과학 시간에 뭐 안 한 게 없습니다. 재료과학 시간에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파인만 책에서 나온 건데 재미난 거 하나만 얘기해드리면 리차드 파인만을 모르시면 그건 파인만 잘못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 잘못입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공대생이 파인만 모르면 아인슈타인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되게 유명하십니다. 파인만의 렉처스 온 피직스라는 1, 2, 3권이 되게 유명한데 거기서 그냥 발췌한 겁니다. There is such a force. 힘이 있다는 거죠. Electrical force. 전기 힘이 있는데 And all matter is a mixture of positive proton. 양성자하고 네거티브 일렉트론이 잘 섞여가지고 밀고 당기고 잘해서 이 엄청난 힘으로 잘 당겨가지고 모든 물질들이 그 전하를 띤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섞인 거라는 거죠. 뭐 중성자도 있고 뭐 복잡하지만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일렉트릭 포스니까. So perfect is the balance. 그러니까 균형이 완벽한 거죠. 여러분들 몸이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균형이 안 맞으면 다 이렇게 해체될 거 아니에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However, that when you stand near someone, that you don't feel any force at all. 근데 그런 힘이 엄청나게 센 힘, 좀 이따가 뒤에 굉장히 나옵니다. 엄청나게 센 힘이 전기력인데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옆에 양성자하고 전자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니면 물질이 옆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도 어떤 전기적인 힘을 못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복잡하게 돌려서 말해요. 하지만 if there were even a little bit of unbalance, you would know it.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 양성자하고 양전하를 띤 물질과 이제 양성자만 독하지 않고 양전하를 띤 물질과 음전하를 띤 물질 사이의 균형이 조금이라도 깨지면 여러분들은 그 포스를 느낀다는 거예요. If you were standing at arm's length from someone and each of you had 1% more electrons than protons.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서 있는데 팔 길이 정도 1m 좀 될까요? 1m 좀 안 됩니다. 여러분 몸에 1%만 전자가 더 많아요. 양성자하고 전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몸 전체 중에 전자 이루고 있는 양성자하고 전자 중에 전자가 1%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다 음자가 뛸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게 뛴다면 the repelling force 서로 밀쳐내는 힘은 would be incredible 엄청나게 크대요. 여러분 몸 중에 1% 정도만 전자가 더 많은 상태라면 밀쳐내는 힘이 어느 정도 크냐면 how great 얼마나 크냐고요? Enough to lift the Empire State Building? Empire State Building 들 정도냐고요? No, 아니요. To lift Mount Everest? 에베레스트 산 들 정도냐고요? 아니요. The repulsion would be enough to lift the weight equal to that of the entire Earth. 지구를 들 만큼. 여러분 몸에 1% 정도 불균형이 있고 전자가 많고 여러분 옆 친구 사이에 1% 정도 전체 여러분들 몸무게 중에 불균형 있는 두 개가 그러니까 1%면은 그냥 한 사람이 50kg 잡으면 100kg 넉넉 잡고 100kg 잡으면 전자 1kg 이쪽 전자 1kg 두 개 사이에 밀치는 힘은 지구를 줄 만큼 세다. 일렉트리컬 포스가 되게 셉니다. 지구를 줄 만큼 세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오메 법칙하고 오메 법칙을 다르게 보는 거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봤더니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응력하고 변형력, 기계적인 이야기들도 스트레스 트레인도 딱 재료과학 수준에서만 이야기합니다.
재료과학 수준. 제 생각으로.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기도 오흠의 법칙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유전상수하고 뭐 한두 가지만 하는데 그것도 다 재료과학책 찾아보면 다 나오는 정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만큼 이야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첫째 시간이니까 진행하는 것보다 웹사이트를 하나 보여주고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또 나중에 뭐 강의하면서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쓸 소프트웨어가 두 종류입니다. 옛날에 하나만 했는데 두 종류를 할 수밖에 없는 제목을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멋있게 전해가지고 제목을 두 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쓸 겁니다. 여러분들 두 개를 쓰셔야 됩니다. NCS라는 회사입니다. NCS라는 회사는 NCS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까요? 위키피디아에도 나올 겁니다. 소프트웨어고 지네들 자랑하는 거고 자기들이 자랑하는 거는 뭐 그렇죠. 어느 급이냐면은 소프트웨어로는 오토데스크, 다소, 알테어. 그래서 NCS는 펜실바니아에 있네요. 저 처음 알았네요. 나스닥에 상장돼 있고요. 2022년 소식이 20억 달러. 소프트웨어만 팔아가지고 20억 달러. 10억 달러니까 얼마예요? 10억, 100억, 1000억, 한 2조 원 매출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멀티내셔널 컴퍼니 헤드쿼터는 여기 있는데 It develops and markets CAG Multiphysics Engineering Software for Product Design. 요거입니다. 요걸 만드는 회사. 요걸 만드는 회사가 다른 데도 있느냐? 있죠.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데 다른 데는 공짜로 안 줘요. 공짜로 안 주고 그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그러면은 좀 잘 안 좋은 회사냐? 이 동네에서는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좋은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학생이니까 학생들한테 막 뿌려가지고 다른 조금 적은 작은 회사들을 이제 싹 밀어버리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거는 뭐 그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는 갖다가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NC 소프트웨어 회사의 그 첫 번째 봅니다. 그래서 뭐 포뮬러 1에도 뭐 자기네 거 들어갔다 뭐 이렇게 눌러보는데 쭉 첫 번째 NCS 보시면 여기 보면 스튜던트 앤 아카데믹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스튜던트 앤 아카데믹이 있는데 그렇죠? 그냥 하면서 그냥 제 걸 보완을 해. 프리 트라이얼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스튜던트 앤 아카데믹.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다가 소프트웨어 그렇죠? 소프트웨어 까는 거 다운로드 받는 방법 말씀드립니다. 하시면 여기에 여기입니다. 다른 데로 가시면 잘못하면 이제 여기 가시면 그럼 클릭을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 학생용 버전만. 학생용 버전은
기능은 별 차이 없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대신에 복잡하게를 못하고, 너무 복잡한 건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두 번, 세 개, 뭐 아래 한글은 두 개, 세 개 막 띄울 수 있잖아요. 동영상은. 얘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띄우고, 뭐 그런 제약이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데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딱 클릭하면 엔시스 들어오고, 뭐, 엔시스 아카데믹이라는 데가 딱 들어오고, 가운데 커다랗게 프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스타트 히어. 딱 클릭하면 프리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이게 1, 2, 3 딱 있는데 밑에 보면 4, 5도 있습니다. 그렇죠? 4, 5도 있는데 우리는 NCS 스튜던트하고 NC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을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커다랗게 써 있죠. 소프트웨어 까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잘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얘는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한글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폴더에 심지어는 뭐죠? 폴더 이름이나 폴더 이름이 한글로 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오작동 나고 오작동 나고요. 무조건 안 됩니다. 나중에 프로그램 시험 보시다가도 한글 이름을 쓰거나 한글 폴더 안에다 저장했다가 통째로 다 알려서 시험 제출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글을 지원 안 한다. 안 할 뿐만 아니라 한글의 그 독특한 언어체이기 때문에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한글 폴더명, 파일명 등을 사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그렇죠? NCS 소프트웨어.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운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어도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고 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 한글인 경우에도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르신 분들은 컴퓨터 이름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 노트북 해가지고 뭐 이렇게 뒤에 쭉 뭐 숫자가 막 붙는데 대부분 다 영어랑 숫자로 돼 있어서 그러신 분들은 에러가 안 나는데 부지런하신 분들은 또 영어 이름도 또 꼭 한글로 바꿔놓고 막 이러신 분들은 에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게으른 이들에게 우호적인. 근데 영어로 하시게 되면 영어는 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한국 시장이 메인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뭐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요새는 좀 중요도 해졌는데 그렇죠? 그리고 한글 체계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까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겠지만 집에서 사용 안 해보시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걸 까시다 보면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를 물리적으로 의미를 배우기 전에 어, 깔다가 볼일 다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찾은 것 중에 최고는 여기 개인이 만든 웹사이트거든요. 이게 노모아시아 371 2023년 6월 25일 날 업데이트 했으니까 이분도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아닌데? 좀 전에 어디였어? 2018년이라고 되어 있네.
좀 전에 2023년이라고 안 나왔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371 있는데 여기에 엔시스 학생용 설치 시 발행하는 몇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설치판 관리자 원화를 하고 인스톨러에서 언어를 반드시 잉글리시로 하고 인스톨러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면 실행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고 윈도우즈 계정명은 반드시 영문명이에요. 폴더를 영문을 하고 이걸 싹 보셔야 됩니다. 오류가 나온다. 그럼 여기를 일단 보십시오. 전 세계 제가 본 것 중에는 일단 좋은 건 한글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류 발생 시 참고 자료. 이 웹사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주 곤란한 것 중에 하나가 설치 파일의 위치형은 모두 영문이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글 같은 거 딱 쓰면 그 순간에 안 됩니다. 오류 케이스 중에 풀박스 안 보이는 거 하여간에 하시다가 안 되시면은 뭐 저랑 상의해 가시면서 깔면 되는데 한 번 안 깔리는 컴퓨터는 에러도 많이 냅니다. 저거는 요거에 대한 겁니다. NC 스튜던트의 뭐에 대한 거냐? 요거에 대한 겁니다. 요걸 프리 다운로드를 딱 누르면 프리 다운로드 나우를 딱 누르시면 여기 다운로드 NC 스튜던트 2023 R2 2023년도 R2 버전인데요. 얘는 라이센스가 1년밖에 안 줍니다. 2024년 7월 31일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깔면 밑에 뭐 스텝들이 있는데 이것보다 아까 우리 이분이 해놓으신 요거대로 하시면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윈도우즈가 아래 한글 윈도우 아니 한글 윈도우가 많으셔가지고 요거 하시는 게 좋고요. 요거 하나 깔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요것만 하고 말았는데 요거 NC Electronic Desktop Student 요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더 이게 왼쪽 게 나중에 이제 그 내용들은 보시면 되는데 요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되는데요. NCC 일렉트로닉스는 이것도 7월 30일 이걸로 다운로드 하십니다. 얘도 전자기장이나 고주파, 안테나 그다음에 그런 걸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하나 필요해가지고 처음에 딱 보면은 여기 있거든요. HFSS나 Q3D나 Circuit IcePack, Maxwell, Simpler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트윈 빌더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 중에 저희는 맥스웰만 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설치를 하셔야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하고 스트레스 스트레인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배운다. 이 과목에서는. 단, 그 전에 기계적인,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 건데요. 기계적인 부분들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되,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좀 복잡한 구조, 표준화되지 않은 복잡한 실제 구조들에서 그 데이터들이 어디가 취약하고 하는 것들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전기장, 전류 밀도 이런 것들을 그냥 수식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실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부분들의 설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들이 분포를 할지 눈으로 보는 거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는데 사실은
저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뭐 예전부터 제가 이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뭐 실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씩 알아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다가 뭐 모르는 분들은 아는 분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작정하고 학생들한테 다 뿌렸기 때문에 나름 여긴 없네요. 여기 들어가시면 좀 전에 보시면 여기에 이노베이티브 코스스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뭐 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 걸 쓰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쪽이랑 안 맞는 것도 많기도 하고 맞는 것도 있기도 하고 관심 있으면 하는데 유체나 그렇죠? 유체만 67강좌가 있고 67코스가 있고 구조 그렇죠? 105개가 있고 3D 디자인, 히트, 플루이드 포토닉스도 있습니다. 포토닉스도 있는데 재료도 있는데 재료는 뭐 특별하게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 저희들이 이제 하는 게 일렉트로닉스 앞에서 봤던 스트럭처 관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플루이드도 좋은데 그렇죠? 힙파이프 그래서 그다음에 일렉트로닉스고 다른 것들은 뭐 옵티컬 광학항 근데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야를 접근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걸로 아마 되는 게 아닌가. 그 처음에 그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접해보지 않으시면 이게 뭐 대단하게 힘든 것처럼 첫 번째 문지방 넘기가 힘든데요. 일단 문지방만 넣으면 다른 소프트웨어들도 조금씩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은 왜냐면은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할 정도는 만들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지방을 넘어서면 그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 또는 다른 영역에 있는 전기 하시는 분들, 기계 하시는 분들, 유치 하시는 분들 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많습니다. 신소재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다 소재들을 써야 되니까 그게 이제 응용 분야에 가서 쓰다 보면 여러분들이 설계 인벌브도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쪽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은 한국 사람이어도 사용하는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전공이.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 스트레스하고 스트레인 뭐 다 아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고 오메 법칙 그게 답니다. 그게 다고 중간중간에 혹시 필요한 어떤 법칙이 있으면 그때 한두 개만 더 쓰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물리적 지식이나 피직스나 그런 것들은 이미 재료과학 시간이 다 끝났다. 그렇죠? 재료과학 시간이 다 끝났다. 그 재료과학 만약 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재료과학 책을 보시든가 물리학 책을 보시든가 아니면 나와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